예,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로지텍 이종국이라고 합니다. 예, 시간이 지금 뭐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주제는 요 뒤에 이제 바로, 왜 안 넘어가? 예. 예. 그 제가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딱 요거 하나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상당한 기술적인 얘기들 이런 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후 시간인데 피곤하니까 딱 이것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뭘 얘기할까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지면 결국은 이제 뭐가 점점 더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 통합적인 것들 있죠. 통합성. 그러니까 통합, SI가 아니죠. SI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는 처음에는 코딩에서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이 통합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 근데 도대체 통합성이 뭐냐? 뭐 그게 아키텍처냐?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키텍처를 자꾸 뭐 기술하고 똑같이 보니까 아키텍처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성이 필요한데, 이 통합성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이제 참 어렵습니다. 예. 많이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예,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거는 저희 사이버로지텍에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많이 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한 자료인데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핵심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도 도입하고, 시스템 인터페이스도 붙이고, 포탈도 만들고 기타 등등등등등 하죠. 이런 대규모로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색깔별로 보시면 이게 화살표 하나가 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저도 이제 경험해 본 사실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많은 팀이 들어왔습니다. 자, 막연하게 프로젝트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솔루션 도입을 하든, 뭐, 메타데이터를 만들든, 그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고객한테 요구사항을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고객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8놈이 붙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8사람이 요구사항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8사람이 합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와서 메타데이터 쪽에 와서 요구사항 주세요 그러고, 다음날은 BPM 쪽에 와서 요구사항 주세요 그래요. 이 고객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사항, 맨 처음에 출발점은 어차피 한 군데거든요.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보시면, 예를 들어서 BPM이라고 되는데 저거 뭐 하는 겁니까? 앞에. 프로세스 모델링 해야 저거 나오잖아요. 프로세스 모델 누가 줘요? 고객이 주잖아요. 그게 코어 업무 쪽의 요구사항하고 다른가요? 안 다르거든요. 똑같은 건데 말만 달라게 해가지고 달라고 그럽니다. 겉보기에는 프로세스 모델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결국 고객의 업무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10명의 팀이 달라붙어가지고 보통 한 3, 4개월 동안 저걸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 3개월 안에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예, 그죠?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디서 또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작이 문제고요. 마지막에 테스트가 문제입니다. 테스트를 나눠서 하진 않죠. 시스템이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BPM 테스트하고 업무 개발하고 인터페이스하고 다 같이 물려서 테스트 될 거 아니에요. 저거를 한꺼번에 테스트를 하려니 너무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렇다고 테스트 케이스가 다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기서 죽는 거죠. 테스트할 때. 그래서 실제로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계획 세우고 설계하는 것이 저거 분석 설계 구현만큼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 문제는 항상 그래서 저걸 다 같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할 게 사람이 필요한데 항상 제가 들어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팀별로 따로 놀아요. 나는 BPM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받아내면 끝이야. 내 팀만 잘하면 돼. 나는 업무 개발만 잘하면 돼. 해가지고 따로 놉니다. 그러고서 테스트할 때는 통합 테스트를 해야지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할래? 그러면 나는 몰라. 왜냐하면 나는 통합 테스트 아니면 내 것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잘 돌아가면 돼. 그렇게 하니까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그럼 누가 총괄해가지고 다 이 팀들을 아울러서 누가 도대체 이걸 다 한마디로 다 쥐고 전체를 다 하나의 덩어리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원래는 PM이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한국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PM이 이거 볼 시간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고객하고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밤에. 예. 잘 아시겠지만. 예, 영업을 해야 되고, 고객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대외적인 고객 설득 활동을 굉장히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 같으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PM은 여기에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예, 누가 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사실, 역할이. 예. 제가 그래서 자꾸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회사에서도 프리랜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하는 역할을 누군가 둬라. 근데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나는 프레임워크만 볼 거야. 나는 솔루션만 볼 거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난 전문가야. 그래서 전체는 난 몰라. 예.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 시스템이 돼버리죠. 자, 뭐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과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스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더 업무 자체는 복잡해지고 해야 될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시스템도 따라서 이렇게 복잡해지고 관리해야 될 산출물도 엄청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뭘 해야 될까요? 예, 정확한 프로세스, 역할,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서 BPM과 업무 개발은 뭔 관계가 있거든요. 예. 이걸 정확히 규명해서 서로 어떻게 정보를 교환하고 코어를 해 나가야만 되는지를 정확히 누군가 위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표준화, 프로세스를 잘 섬세하게 정의하고 가이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근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왜? 다들 자기 분야의 전문가지 전체를 하는 거는 책임만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당장 느낄 수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당장 이게 문제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업무 분석가가 있죠. 근데 업무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정의해서 유즈 케이스 명세서를 써서 UI 스케치 산출물하고 해서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자, 이 활동하고 DB 모델러가 데이터 모델 하는 거하고 딱 다를까요? 실제로 팀에서는 다 다르게 가는데 이게 다릅니까? 아니면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유즈 케이스 명세서를 열어보면 유즈 케이스 명세서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활동이 어떤 그 액션이 있지만 그 안에 무슨 값들을 입력한다 있죠? 그게 어디 나와요? DB 모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놓으니까 일이 2배가 걸리는 거죠. 유즈 케이스 모델에는 데이터 모델에 필요한 입력 값들이 다 정의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하고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따로 놉니다. 그 별도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고객이 짜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해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자꾸 따로 넣어요. 얘 따로 얘 따로. 근데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요구사항을 정의하면 보통 자바 프로그램을 짤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죠.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린 거하고 데이터 모델이 다른가요? 뭐 개념적이고 아카데믹하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트리뷰트 들어가 있고 엔티티 있는 거는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다르겠죠.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다릅니까? 근데 따로 그립니다. 실제로. 따로 그래요. 이 사람 노테이션 다르고 이 사람 노테이션 달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자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 하는 사람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려고는 안 하겠죠. 이런 게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단위 테스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구축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단계별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단위 테스트가 개발하고 설계 중간에 같이 껴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그럼 이 사람 단위 테스트 설계하고 하는 테스트 전문가가 개발할 프로세스하고 이렇게 묶여서 같이 프로세스 설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 놀질 않아요. 항상 그래서
내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영역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특히 이 개발 프로세스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개발과 사실은 설계도 들어가죠. 설계가 다 될 리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와 형상 관리와 빌드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섞여서 돌아가는 이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의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제가 그죠?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결국은 시작할 때 요구사항에서 한번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쭉 가다가, 보통 이제 이제 설계가 끝나면 테스트할 때부터 다시 통합이 들어가 시작하죠. 왜냐하면 테스트할 때는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 묶어서 누군가 테스트 시나리오를 같이 쓰기 때문에 분할을 했다가 통합하는 이런 보통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이걸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보시면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얘기 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요런 얘기하면 요까진 그리세요. 요까진 그리는데, 여기 이런 그림, 보통 이제 우리가 WBS 작성할 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나도 이런 거 나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 각각의 그 업무 개발이나 아키텍처 구축 사이에 어떤 정보들이 공유되고 교환되느냐.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 모델하고 업무 개발은 처음에 분석 단계에서 비스무리하게 가기 때문에 공유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 간에, 팀 간에 어떤 정보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공유가 되고 하는 거를 아주 섬세하게 정리를 해줘야지만 일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각 팀별로 알아서 하세요. 안 하죠. 왜냐하면 내 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남이 하든 말든 신경 안 쓰죠. 그죠? 그래서 저 위에서 누군가 저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요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코어 업무 개발하고 데이터 전환이 별개 같잖아요. 별개 같죠? 근데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코어 업무 개발에서 주로 뭐가 변경됩니까? 업무가 변경되면 데이터 모델을 누가 변경시켜요? 업무하는 사람이 개발하다가 필드 빠졌다. 바꾸겠죠? 그럼 바꾸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은 누가 죽냐면 데이터 전환하는 사람이 죽죠. 왜냐하면 DB가 바뀌었는데 DB에 고쳐주면 그만인데, 데이터 전환하는 사람은 그 필드 하나 바뀐 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다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저 두 팀이 사실은 굉장히 무지무지 깊은 관계에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걸 어떻게 잘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충돌이 안 나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해줄 것이냐. 이런 거 안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상하게 데이터 전환하는 사람이 맨날 밤새요. 맨날 죽어납니다. 왜냐면 맨날 바꾸니까. 업무 개발에서 DB를 계속 바꾸니까. 그리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왜 바꿨는지. 이런 업무 각 프로세스 간의 상세한 어떤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은 단계에서 알아내고 그거를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람이 이름을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려면 일단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분석 단계 일종의 산출물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업무 개발하는 거하고 아키텍처 표준화하는 거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정의하는 것도 서로 연관되어 있죠. 서로 그래서 관련성을 다 이렇게 찾아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더 복잡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업무 개발과 데이터 전환과 데이터 품질과 메타데이터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데이터 모델 하는 사람하고 메타데이터하고 다 연관돼 있고, 그거를 다 규명해서 서로가 다 코어가 될 수 있도록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조절해주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저도 그때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저 세 팀이 들어갔어요. 메타데이터, 전환, 품질팀이 셋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셋이서 그냥 아주 고객 한 명을 데리고 괴롭히는데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솔루션 도입하는 거하고 아키텍처에 관련 규명을 해봤습니다. 솔루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아키텍처에 들어와 있는 솔루션 때문에 아키텍처의 변경이 발생하죠. 예, 특히 이 시스템 인터페이스 때문에 얘가 뭐 SOAP 방식으로 해서 웹 서비스로 통신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뭐에 따라서 그 관련된 아키텍처의 변경이 발생하고 그 우리가 해야 될 아키텍처 검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솔루션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이게 솔루션을 포함해서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포함해서 어떤 식의 테스트해야 될 건지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얽혀있는 관계들을 잘 풀어내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규명 안 해도 어차피 서로 나중에 충돌이 나게 돼 있으니까. 예.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요건 그런 관계고요. 예, 요걸 한번 좀 보죠. 예, 나머지는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얘도 보시면, 테스트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예, 사실은 모든 문제는 테스트에서 다 발생하는데, 처음에 각자 따로 시작할 때는 그냥 문제없이 잘 가다가, 테스트 단계가 딱 들어서자마자 모든 그것이 얼스톱 돼버려요. 테스트 시나리오가 안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개발이 안 끝났고 개발을 했는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정의가 안 돼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줄 수가 없고 자기 거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데 전체 시나리오는 안 나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겉보기에는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써요. 근데 이 테스트가 의미가 없어요, 별로. 왜 그러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나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검증. 근데 그 검증에 대한 룰이 어디 있습니까? 검증에 대한 룰을 어디서 정의하죠? 예. 뭐에서 정해요? 사실은 앞 단계에 분석 설계 단계에서 검증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룰. 그러면 우리 분석 단계 앞에 들어가 보면 자, 앞에 가 볼까요? 자, 맨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에 룰 정의하는 데가 있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스트 시나리오가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요구사항 정의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정의하는 거지 이런 룰은 이거다라고까지는 정의 안 하잖아요, 보통. 그죠? 유즈 케이스를 쓸 때 이런 룰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스트 단계 들어가서 갑자기 막힙니다. 검증할 룰이 없는데 뭐. 그죠?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인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앞편에 이 분석 단계에서 필요한 테스트에 관련된 룰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섬세하게 정의를 해서 테스트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요구사항 정의도 하기도 바쁜데 그 룰까지 정의하기는 힘들죠. 근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가 또 안 되냐? 개발하는 사람은 이제 뭐가 막막해지냐 하면 껍데기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냥 일반적인 CRUD 기능 개발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들어가서 그 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튜닝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항상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CRUD 화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금방 한다. 근데 이 업무에 대한 절차나 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문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단이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도 안 되고 결국 요거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룰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 나옵니다. 앞단에. 사실 BPM에서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오고 인터페이스 나오고 심지어는 DB 모델링에서도 룰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프로젝트 관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각 팀별로 따로따로 이제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게 명확해졌는데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트 관리, 쉽게 얘기하면 간트 차트 작성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A팀과 B팀 간의 정보 공유가 돼야 일이 된다고 칩시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겉보기엔 몰랐는데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그럼 일정을 둘이 따로 날 수 있어요? 같이 가야 되겠어요? 같이 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일이 끝나야 또 세 번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을 데드라인을 딱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트 차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관계를 다 규명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로젝트 가서 어떻게 관리하나 보면 각 팀별로 알아서 일정을 제출합니다. 각 팀별로. 그냥 팀에서 알아서. 그러니 일정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그죠? 이 간트 차트를 각 팀에서 한 걸 그냥 취합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각각의 관계들을 다 규명을 해서 그 정보의 선후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간트 차트 그냥 일정 모아서 그냥 취합해서 언제까지 할 거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런 식의 일정을 하면 프로젝트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고, 저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가면 어떻게 하냐면, 간트 차트를 저희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요구를 할 때는 항상 그 전에 우리 프로젝트의 RFP와 제안서를 보고, 이 앞단에 그 모델링을 다 합니다. 앞단에.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고,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어떻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우리 아키텍처는 어떻게 해서 연결돼 있고,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이고 하는 걸 다 규명을 해서 그 전략과 규명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나오는데 사실은 뭐 7개월짜리 프로젝트도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예.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넘어가죠.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키텍처 하는데 예,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아키텍처가 뭡니까? 아키텍처가. 기술적으로 다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기술이 뭐예요? 하드웨어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 포함하는 거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따로 있고, 데이터 아키텍처가 따로 있나요? 예? 우리가 뭐 BA, DA, TA 하는데 그게 다 다른 겁니까? 하나의 뷰일 뿐이지,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연관성이 있는데, 또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그 DA, TA가 다 따로 놉니다. 각자 따로 가요. 그럼 그걸 위해서 또 관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죠?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가 프로젝트가 커지면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 따로 전문가도 있지만 그거를 같이 총괄해서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이거를 따로 노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그럼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기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품질이나 비기능 요구사항이죠. 아키텍처는 어떤 이거에서 출발하잖아요. 기능적인 거는 어차피 요구사항이나 유즈 케이스를 갖고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품질 비기능 요구사항 도출해야 되거든요. 되게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TA의 문제나 DA의 문제나 다 같이 나오는 거지 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예,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예, 그래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출발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전체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외부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포트 노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예, 왜냐하면 외부 인터페이스를 잘 규명을 해서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를 잘 찾아서 물론 처음에는 품질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탑다운으로 보통 들어가는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는 이런 보통 이제 해보면 이렇게 포트 노테이션만 써서도 아키텍처가 충분히 잘 작성이 되고요. 막상 해보면 이 기술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잘 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쓰죠. 이 아키텍처에는 동적인 어떤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 동적으로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규명해내야 되죠. 아까 말했던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건 노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책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사실 이제 유즈 케이스 맵이라고 하는 어떤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외부에서 발생하면 각
그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이런 그림 하나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이걸 해보면 그리기도 쉽고 이해도 쉽게 갑니다. 단지 이것만 그려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죠. 뭐가 구성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걸 씁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잘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걸 저는 많이 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은 보통 뭐 아이바트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쿼리로 짜야 되니 아니면 떼느냐 아니면 앞단에 그 SQL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게 빠르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개발하는 게 맞냐. DB에 이름 할까? 프로그램 할까? 뭐 이거에 대한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테스트 계획에 대한 문제인데 테스트가 시스템이 커지면 테스트 계획은 아예 분석 단계에서부터 같이 스타트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는 설계 마지막 단계쯤 가서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커지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앞단에서부터 같이 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테스트에 대한 룰을 잘 관리해서 등록하고 나중에 써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테스트를 쉽고 빠르게 가게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넘어가고요. 넘어가죠. 자,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딱 1, 2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바로 설명드리면 여태까지는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다른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걸 설명드린 건데 가장 문제는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알아. 근데 자기 것만 알아. 그게 다른 거하고 어떻게 연관돼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슈는 뭐냐면 상품화겠죠. 저희도 회사에서 이제 상품을 팔고 만들어서 외국에 팔고 있는데 그런 상품화와 아키텍처, 우리 기술, 이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솔루션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죠. 이 솔루션에 대한 1차, 장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아키텍처가 달라지는데 그게 없다면 아키텍처, 솔루션에 대한 아키텍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위의 마켓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이 솔루션은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 피처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덕트 라인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처, 우리 솔루션은 이러이러한 피처를 특징을 꽂아서 쓰겠다. A 솔루션은 이러이러한 피처를 쓰겠다.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아키텍처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전체 어떤 돌아가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이런 그림 없이는 솔루션이 안 나오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존에 이미 솔루션이, 저희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솔루션을 만든 경우는 없고, 주로 SI성 프로젝트를 하다가 솔루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 잘못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면은 집어넣을 수 있겠냐. 진단을 할 수 있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지. 근데 결론은 그 분석이죠. 공통성, 가변성 분석하고 피처 트리 작성해서 프로덕트 라인 개념으로 안 가면 뭐 분석할 방법이 없죠.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솔루션에 대한 모델링을 다시 하고 공통성, 가변성을 분석하는 것 외에는 길은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돌아가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전공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통합에 대한 얘기는 결국 아키텍처가 원래 그러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원래 출발점은 아키텍처라는 말이 왜 만들어졌냐면 야, 따로 놀지 말고 같이 봐라.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보자. 이게 아키텍처였잖아요. 근데 뒤에 T가 나오면서 또 찢어집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다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뷰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섬세함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통합이 왜 되냐면 저희 소프트웨어 쪽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가 통합을 방해하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자바 같은 클래스 베이스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같이 절차형도 아니고 뭐 이상한 언어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석 설계가 흔들립니다. 아주 별거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어떤 식으로 스타일로 쓰냐에 따라서 실제는 상당한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테스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해가세요? 그런 거 이해를 못하면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는 이상한 게 뭐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가 전체 프로젝트의 모든 거에 영향을 미쳐요. 형상관리, 테스트, DB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 랭귀지 하나의 어떤 문법 하나가 우리 프로젝트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이런 식의 문법을 쓰고 이런 식의 랭귀지를 이렇게 다루는 거는 과연 분석 설계 시간을 얼마나 줄이거나 늘릴 수 있냐. 여기까지 다 봐야 통합이 되는데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봐야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어떤 그 훈련과 훈련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 봐야 이 프로젝트가 잘 된다고 봐요. 결국은 프로젝트는 사람이 하는 건데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 통합적으로 보는 능력과 섬세하게 보는 능력을 다 갖춘 사람만이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 가시나? 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 DB 모델링 할 때 DB 필드 정하죠. 필드 어떻게 정해요? 필드 어떻게 정합니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할 때 필드를 어떻게 정의하죠? 딕셔너리 정의하죠. 예? 데이터 표준 정의해서 딕셔너리 정의하고 딕셔너리에다 도메인 설정해야죠. 그거 DB 모델로만 알아야 되나요? 프로젝트 관리자, 아키텍트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데이터 필드의 도메인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행위와 같냐면 룰 정의하는 거고요. 그 룰이 결국 테스트 케이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연관해서 보셔야 되는데 DB 모델 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난 관심 없어. 난 관계없어.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우리가 이제는 프로젝트가 너무 커져가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뒷장에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넣어놨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면 너무 또 시간이 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끝내겠습니다. 질문 받을까요?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은 그럼 하나만 없으시죠? 제가 너무 얘기 잘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네.